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하던 거 예상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보고 수화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피부각구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무엇일까요?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용융 속도라는 것은 아크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의 전압 강화가 되겠죠? 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피복압구 용접봉에서 용접봉의 용융 속도와 관계 있는 것은 뭐 1번 용접봉 쪽의 전압 강화, 2번 용접봉 쪽 모재 쪽 전압 강화, 3번 아크 기동 쪽 전압 강화, 4번 용접기 쪽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이 뭐겠어요? 용접봉 쪽의 전압 강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예상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용접 시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용접 아크 길이가 뭔가 볼까요? 용접봉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모재예요. 모재라는 것은 우리가 용접할 거잖아요. 여기 이 모재하고 이 모재를 이 A라는 모재하고 B라는 모재를 두 개를 용접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용접봉 끝에서 모재까지 이렇게 아크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아크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거를 아크 길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크 길이가 일단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면 여기서 이렇게 스패터라는 게 튀어요. 용접하다 보면 스패터가 튀는데 스패터가 많이 튑니다. 그럼 여기 뭐 공기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크도 이게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용접하면서 용접봉을 위로 한번 쭉 잡아 당겨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죠. 아크가요.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크 길이가 이렇게 짧아지면 실제 용접할 때 아크릴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단 스패터가 튈 수가 없잖아요. 튈 공간이 사라지죠. 스패터가 그렇게 많이 안 튑니다. 또 용접부에 공기가 흡입되기도 쉽지 않죠.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크릴이 짧으니까 여기 틈이 별로 없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아크가 어때요? 아크가 안정되겠죠? 왜 아크가 안정되나요? 아, 뭐, 왜 아크가 안정될까요? 네. 일단 이 아크 길이는 아크 길이가 V 전압이라고 했죠? 아크의 세기, 아크 세기예요. 그래서 이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아크 세기가 세지고요.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아크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크 길이가 아크 길이가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아크가 세져요. 근데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아크가 아크 세기가 전압이 내려가요. 이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크 세기가 세야 용접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용접봉을 킬 때는 아크 길이를 약간 길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러붙어요. 왜 들러붙어요? 아크 세기가 약하니까 들러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접하려면은 아크 이렇게 막 들이붓는 사람 있잖아요. 아크 일으키자마자 막 들어붙잖아요. 두세 번 하고 나면 막 이거 때려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크를 일으켰을 때는 아크를 이렇게 일으켜서 아크 길이를 길게 해서 아크가 안정되면 그때 넣어야 됩니다. 아크 길이를 짧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크 세기는 줄어들죠? 아크 전압이 내려가면요. 반대로 전류가 올라갑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전류는 뭐예요? 전류라는 것은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능력입니다. 그 전류가 높아지면 용접봉 모재가 잘 녹아요. 그래서 아크가 어느 정도 안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용접할 때 이거 들어보면 아크가 길어지면 여기다가 춤을 추고 아크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겠죠? 자, 발열량이 적다. 답은 이제 발열량이 적다인데 발열량이라는 거는 Q는 0.24 I 제곱 RT
발열량은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건 또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전류값에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저항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제 발열량이 적어진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용접봉이 짧아지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발열량이 적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걸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다 듣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화 특성 볼까요? 수화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용접기의 특성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용접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잘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하시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알고 하면 낫지 않을까요? 자, 수화 특성 볼까요? 수화 특성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낮아지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이고요. 이게 전류예요. 전류. 처음에는 아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전류가 0이 되겠죠? 전압은 어때요? 무버 전압이라고 하잖아요. 부하 걸리지 않았을 때. 무버 전압이니까 전압만 높고 전류는 안 걸려 있는데 전류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전류가 이제 용접을 하면 아크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부하 전류가요. 아크를 용접하기 시작하면 이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용접기가 있으면은 용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그래서 뭐 220V나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플러스 쪽에 이렇게 모지에다가 접지를 하고요. 마이너스에다가 해서 이렇게 여기 용접할 거 아니에요. 용접하는데 처음에는 아크가 안 일어났을 때는 전류는 0이잖아요. 전류 흐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크가 딱 일어났어요. 아크 일어나는 순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증가하는데 그때 전압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를 수화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먼저 생각하면 아니 전류하고 전압하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셨죠? V는 IR이다. 이런 거 배우셨나요? 혹시?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이거 배우셨죠? 그래서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는 2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이게 8은 뭐 저항 일정하다면 8은 뭐 4 곱하기 이렇게 전류가 올라가면 전압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화 특성이라는 것은 V하고 R하고 이렇게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부하 전류가 아이고, A입니다. A.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점이 내려가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수화 특성이라고 그래요. 용접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 자, 부정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시면 쉬워요. 부정 특성하고 수화 특성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일반 전기 회로는 옴의 법칙에 따라 동일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비례하지만 이게 이 말이죠. V는 IR이다. V라는 건 이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V하고 I는 비례 관계잖아요. 그런데 아크의 경우는 반대로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크는 일종의 저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항 요소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실까요? 그래서 이게 V는 IR이라는 것은 이 R이 저항이 일반 전선에서는 R이 일정하잖아요. 전선에 갑자기 저항이 세거져, 저항이 갑자기 약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크는 갑자기 세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짧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접기에서는요. 일반 전기 회로에서의 오모같이 따르지 않고요.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압도 낮아집니다. 전류가 커지면 이게 전류라고 해요. 이게 전압이죠.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압도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낮아져.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 이런 현상을 부저항 특성 또는 부특성이라고 합니다. 수화 특성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네,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피복아크 용접에서만 일어납니다. 주로 피복아크 용접에서 일어납니다. 피복아크 용접의 특성이에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중 피복아크 용접기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1번 수화 특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피복아크 용접의 특성은 수화 특성, 그 다음에 부특성 또는 부저항 특성. 이거는 피복아크 용접의 특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하전류가 증가하면 단자전압이 내려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죠? 네. 그럼 정전류 특성이란 건 뭐냐? 정전류 특성. 자, 정전류 특성.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지금 전류고요. 여기가 전압이잖아요. 근데 요 포인트 한번 볼까요? 요 포인트 보면 전압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암페어는 전류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는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크 길이와 전압이 변하여도 전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걸 정전류 특성이라 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아크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아크 길이가 길면 전압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전압이 상승해요.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이렇게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전압이 내려갑니다. 전압이 내려가요. 그런데 아크 길이가 길든 짧든 전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르냐? 정전류 특성이에요. 정전류 특성이라고 해요. 자, 정전류 특성은 마찬가지로 피복아크 용접기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피복아크 용접에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화 특성 아까 보면요. 수화 특성 보면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게 암페어고 이게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 부분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크 전압이 이렇게 많이 변해도 암페어는 거의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를 정전류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전류 특성, 그다음에 수화 특성, 세 번째 부특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복아크 용접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까 문제에서 우리가 발열량이 적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페터가 아크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이게 길잖아요. 길어졌는데 이렇게 아크 길이를 짧게 했어요. 그러면 정전류 특성에 의해서 정전류 특성에 의해서 이 전압은 변해도 아크 길이가 변해도 전류는 별 변하지 않습니다. Q는 I 제곱 RT라 했잖아요. 근데 저항이 오히려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 저항이 많잖아요. 이렇게 저항이 많은데 얘는 저항이 이렇게 잘 녹아요. 굉장히 잘 녹거든요. 그래서 전류는 거의 일정하니까요. 저항이 좀 작아져서 오히려 발열량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해보면요. 아크길 기르면 엄청 달궈지고 뜨거워지고 용접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아크길을 짧게 해서 용접하면은 오히려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덜 휩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요. 아크길을 길게 해가지고 하면 거기 불량도 생기고 외부에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스페터도 엄청 튀고요. 뻘겋게 달아오기만 하고 용접은 안 되고 막 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크길을 짧게 하면 스페터도 비산되지 않고요. 크랙도 안 생기고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요. 아크도 안정되고 발열량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할 때
이거 다 알아야겠죠? 수화 특성, 부특성, 그 다음에 정전류 특성,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용접할 때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접할 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정전압 특성이란 건 뭐냐면, 부하 전압이 변화해도 단자 전압은, 아유, 변하지 않는 특성이다. 이거 또 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류값은 여기, 지금 전류값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전압은 별로 안 변하죠. 전압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압이 뭐예요? 전압은 아크 세기죠. 아크 세기.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종잡 특성이 뭔데요? 전압이 안 변하는 거, 그래, 알았어요. 전압은 안 변하는데 그게 뭐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CO2 용접 해보셨죠? CO2 용접. CO2 용접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아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용접을 하다 보면 이게 CO2 용접기인데 쭉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CO2 용접이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다음에 CO2 용접 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용접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굴곡이 있어가 이게 모재예요. 모재인데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는 어때요? 처음에 오면 여기서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용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용접이 안 돼요. 용접이 안 되는데 전압은 뭐예요? 아크색이라고 했잖아요. 전압은 일정한데 암페어가 달라지는 거죠. 암페어는 뭐예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여야 하잖아요. 용접봉이 안 녹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단자점 변하지 않고 암페어만 변하는 거예요. 암페어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좀 덜 녹는단 말이에요. 덜 녹으면 어떻게 됐어요? 와이어가 계속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일정하게 공급되니까 얘가 덜 녹으니까 쭉 나와서 용접이 되는 거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이때는 엄청 빨리 녹아요.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전압이 올라가요. 전압은 일정한데 전류만 올라가요. 전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잘 녹잖아요. 잘 녹아가지고 얘가 잘 녹아버리니까 아크기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정전압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은 일정한데 암페어, 전류값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아크가 이렇게 짧아졌다 늙었다 자동적으로 지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아크 자기 제어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주로 어디서 일어나면은 반자동 용접이나 반자동 용접 또는 자동 용접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자동 용접하고 자동 용접은 또 뭐가 있어요? 네, CO2 용접도 반자동용이고 미그 용접 또 SAW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배워요. 우리가 좀 있으면 또 배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전압 특성은 이런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내기 좋잖아요. 다음 중 피부과학 용접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수화 특성, 2번 부특성, 3번 정전류 특성, 4번 정전압 특성. 정전압 특성은 피부과학 용접이 아니라 반자동 용접이나 자동 용접기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저하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수화 특성이란다 했잖아요. 용접기의 특성 중 부하 전류가 변하여 단자 전압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 단자 전압이 변하지 않는 거. 전압이 일정하니까 정전압 특성이죠. 자동 용접기 특성이라고 했죠. 피부과학 용접기 특성이 아니고 이게 나올 수 있다는 했잖아요. 정전압 특성은 이게 지금 자동 용접이나 반자동 용접의 특성이라 했죠. 아크 전류가 일정할 때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용융 속도가 느려지고 아크 전압이 낮으면 용속 빨라지는 특성, 아크 자기 제어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크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